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 이야기 보내드리는 독돌입니다. 오늘은 구동독 지방선거에서 노골화된 극우 세력, 바로 어제 9월 1일입니다. 구동독의 두 지역, 삭센주와 튜링겐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큰 사실은 단연 삭센주도 그렇고 튜링겐주도 그렇고 극우 세력이 30% 이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삭센주는 30% 기민당과 비슷하지만 기민당이 약간 앞서가지고 기민당이 재집권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튜링겐주, 여기는 바이마르 도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압도적으로 극우 세력이 30%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참 독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도 되죠. 그러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쭉 독일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느낍니다만은 이 구동독 지역이 30년 전에 통일이 돼서도 이 내적 통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어요. 우선 통일이 되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구동독에서 소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일부는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소독에서의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를 갖고 그쪽으로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거의 떠났고 늙은 세대들이 남아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구동독의 영향도 없잖아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왜 이렇게 극우 세력이 등장한 그 배경에는 뭐니 해도 그들의 경제적 조건 그런 것보다도 지나칠 정도의 독일 정부의 그 난민 정책. 지금 난민 정책은 독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이라 봅니다. 이 모슬렘계의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 물결이 쫙 세계를 지금 도처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의 헌팅턴 교수가 지난 세대는 서로 이데올로기 간에 정치, 경제, 사회, 체제 간의 대결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이한 종교를 토대로 한 상이한 문명 간의 충돌이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다 하고 아주 대작을 놨습니다. 저는 아주 100% 옳은 얘기예요. 지금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물밑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적 갈등,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문명적 갈등, 이것이 앞으로 21세기를 지배한다는 헌팅턴 교수가 전 100%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97년도 나온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번역이 됐으라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살려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있어요. 근데 모슬렘교는 지금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의 경우도 참 기독교가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인들이 자꾸 떠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 또 독일에 있는 현상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관계에서 굉장히 문명 충돌에서 오는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구동독 두 지역에서 선거가 참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회적 요인이 됩니다만, 다른 한편 이 사람들이 독일로 밀려드는 그 모슬렘계 난민들을 갖다가 견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기여도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독일 정부가 취한 그동안의 난민 정책은 너무나 완화 정책을 취했어요. 특히 2015년 앙겔라 메켈 당시 총리가 무제한으로 이 모슬림 계통의 난민들을 수용을 했죠. 그때 앙겔라 메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We are sharpened us. 우린 다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렇게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도 그걸 반대했어요. 지금도 물론 더 반대하고. 이런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밀오고 그 후에도 이 난민 정책에 대한 온화한 정책, 인도주의적인 정책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특히 유럽에서도 독일로 그냥 지금도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독일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참 통일이 됐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악화되고 또 뭔가 차별받는 대우를 당한다는 구동독 사람들이 더 그냥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나가라 할 정도로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두 지방선거 삭선주와 튜링겐주에서 그들의 선거로 나타난 결과 다 30% 이상. 근데 이것이 구동독에는 5개 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나머지 수도 다 이와 같은 경향에 지금 빠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꼭 구동독에만 국한될까요? 저는 점진적으로 소독으로도 확산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영향이 많이 받지 않고 지금 소독에서도 여기 대한당, 독일 대한당이라 합니다. 일종의 구구당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그렇잖아요. 독일 대한당, 독일 말은 AfD.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정당을 구구정당이라고 길고 나치의 일종의 전단계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위험에 관한 얘기도 물론 합니다만은 다른 한편 우리가 왜 이런 정당이 이렇게 자꾸 득세를 하겠는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민 정책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완만한 정책. 이번 얼마 전에 서독의 솔링겐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난민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지금 경각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엄격한 테두리 내에서 난민 정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 구구정당 AfD 혹은 독일 말로 말하면 대한정당이 수그러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요. 비단 독일에만 전 국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도 국한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슬렘계의 이런 종교를 토대로 하는 그들의 세계 모든 구석구석으로의 지금 침투는 우리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지금 많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세습화돼서는 안 돼요. 다시 기독교가 살아나고 기독교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온건한 그러한 문화가 다시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데 바로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회교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리 가서 좀 영향을 발휘하리라고 좀 보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도 가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엄청납니다. 지하교인들이. 중국의 숨은 교인들이 중국의 공산당보다 또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는 바로 이는 이데올로기 정치체제의 비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이 문명의 대충돌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헌팅턴의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러면서 기독교가 다시 활발히 살아나는 그런 시대적 바람을 바라면서 이번에
특히 독일에서 나타난 선거의 결과 왜 저렇게 극우 세력이 저렇게 많은 표를 얻느냐, 왜 저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극우 세력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 배경을 우리는 설명하고 그 해결 방법이 뭔가. 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독교가 다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모순에게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세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양이 뭡니까? 기독교가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침체되고 이런 모순인 계통이 확장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단순히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 규모에서 이 문화 충돌에서 우리가 결코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구동독의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 이후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면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많은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간단하면 오늘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